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현지 시간 9일 재개됩니다. 관세보단 수출 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민주당을 지지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과 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치가 오스트리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이 13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려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이 올해 S&P 500 전망치를 6,0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룰루레몬이 관세 의료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주가는 19% 급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격동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마지막 거래일에는 조금 무마되는 듯 보였지만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썰전이 끊이질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면서 강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WWDC부터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대한 국내 증시 전략 짚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미중 무역 협상과 함께 이번 주에 또 CPI와 PPI 같은 경제 지표들도 예정돼 있죠.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1% 수준의 오름세를 보인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그러니까 약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6,000선을 탈환한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운 점이 증시 투자 심리의 안정감에 더해줬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 중입니다. 그럼 섹터별 흐름도 같이 살펴볼까요? 지난주 S&P 500에서 11개 섹터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쪽이 제일 잘 가졌고요. 또 눈에 띄었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테슬라와 팔란티어겠죠. 전일 큰 폭으로 급락했던 두 기업이었는데 테슬라는 3%, 그리고 팔란티어는 6%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썰전이 끝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게티가 하나 있었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매출과 EPS,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왜 5%나 급락했냐? 현재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기대가 너무 높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그동안 많이 쌓였던 AI 낙관론에 현재 짙은 이 경계감이 퍼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나오는 중입니다. 브로드컴의 향후 주가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국채와 외환시장 흐름도 같이 보시죠. 자, 지난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고용보고서가 잘 나온 이후에 4.5%를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국채 입찰, 특히 30년물과 10년물이 예정돼 있죠. 이 국채 입찰에서도 수요가 만약에 부진할 경우에 국채 금리가 상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99포인트에서 거래됐는데 당장 오늘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죠. 이번 무역 협상에서 나오는 재료들 그리고 발언들에 따라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 또 역외 환율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1,360원에서 거래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예정된 증시 관전 포인트도 같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월요일에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과 함께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가 예정돼 있습니다.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는 이번 주에 관세보다는 아무래도 수출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WWDC,
애플의 주가가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더 잘 가준 적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 회의에서 좀 좋은 내용들, 그리고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경우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에 발표되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여파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소기업들의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되는 게임스탑과 제이엠스머커의 실적.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면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었죠. 실적 발표 때마다 높은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 시간 후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대망의 CPI,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당장 이번 달 CPI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그 후폭풍이 드러날 것이란 경고음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이날은 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함께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고요. 끝으로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평소보다 확실히 무게감이 많이 높아진 지표죠. 이날 공개되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와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챙겨보면서 그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는 이 연준의 6월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죠.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부터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발언을 삼가하는 기간에 돌입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가 푹 쉬고 오늘 사이 기업들에는 정말 커다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M7 기업 상황 점검하고 출발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번 주말 사이 그리고 이전 거래일 가장 큰 이 화두였던 테슬라 같은 경우 바로 직전 거래일 3%대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주는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 WWDC 현지 시간으로 9일 개막을 앞두고 있죠. 기대감 받아내면서 이번에는 1%대 상승폭 보였는데요. 오늘 밤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7개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인 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0.58% 강보합권, 하지만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출발해볼 이슈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머스크와 끝났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 조금 멀어졌으면 했는데 둘이 싸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도찌 자리를 좀 해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나 했는데 돌연 다시 한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이런 이야기 들려오면서 이 지지난 거래일 테슬라는 10%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확인해 볼 수도 있듯이 정말 뚝 떨어지면서 마무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말 공개적으로 실망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CEO는 선거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각자 SNS에 올린 글들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X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서로 옥신각신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선거에서 실패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은 일론 머스크 CEO의 X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답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미쳐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에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 CEO는 역시나 X에 스페이스 X에 대한 드래곤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는 지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음 거래일 테슬라는 하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반등을 해줬던 걸까요? 일단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통화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확인되고는 있지만 이 기대감 받아내면서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농업 일자리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기업 상황들 주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면서 막판에 장중 상승
폭을 좀 축소했던 부분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담당자의 사임 소식까지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정말 큰 폭으로 움직였던 테슬라,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 대담통에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움직였던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행정명령 어떤 부분이 나왔냐라고 살펴보면 드론 관련한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닥은 두 가지인데요. 드론의 방어를 강화하고 초음속 및 전기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추려 보면 위험한 드론은 방어를 하되 앞으로 이 미래 항공 기술을 촉진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라고 뜯어보면 이렇게 4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드론의 비행을 합법화하면서 물류용 드론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견 남아 있고요. 또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의견 남아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드론 관련주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이 세 기업 중에서 앞서 있는 로켓랩과 인투이티브 머신 같은 경우 스페이스 X 관련 발언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레드와이어도 4%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행정명령 안에는 또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양자 관련한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이버에 대응하고 양자 보안을 구현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또 역시나 여기에 더해서 미 의회가 양자 관련 법안 4건을 통과시켰다라는 기대감 받아내면서 양자 관련주도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아이온큐부터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과 아킷 퀀텀까지 큰 폭으로 오름세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시황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주말 사이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먼저 네. 고용보고서 결과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5월달 고용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네. 그 결과는 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13만 9천 명이었는데요. 전월과 비교해 보면 12만 6천 건을 상회했다 이렇게 그렇죠. 나타났고요. 실업률도 4.2%로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시장에서 이제 그렇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고용 데이터가 그동안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축된 결과들이 나왔는데 네, 상대적으로 모습들이 있었죠. 네, 예. 경기 자신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와 트럼프의 썰전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격한 표현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치 격언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우선 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는지는 사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설전이 오고 간 말에 의해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아주 수위가 높은 그렇죠.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 예. 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는 킬 더 빌 해가지고 이제 법안을 킬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없애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장 공들이고 네. 있고 관심이 많은 쪽인데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뭐 빅 앤 뷰티풀 빌이라고 했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사실상 일론 머스크는 이 감세 법안이 그동안 도지에서 했던 예산 절감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죠.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배은망덕하다. 그다음에 탄핵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다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크레이지라는 표현으로 맞받아치는 거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3개월 전에 샀던 빨간색 테슬라.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팔지 않으면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통화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거부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이제 앞두고 있고요.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인허가권을 전부 연방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 내각이 쥐고 있다는 게 사실 불안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했는데
수혜를 본 섹터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드론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산 드론 위주로 해서 구매해라. 미국산 드론의 우위를 확보하는 발언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UAM이라고 얘기하는 도심 항공 그렇죠. 유틸리티라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브리핑해 주신 대로 양자 관련 얘기들, 그다음에 사이버 대응, 외국에 대한 사이버 대응, 그다음에 양자의 보안 관련 얘기들이 오고 갔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나가서 이제 우주 개발 관련주들까지 해서 확대되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보다는 러셀 2000 중소형주 그렇죠. 관련 예. 지수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러셀 2000 지수 1.6% 넘게 급등했었죠. 중소형주 흐름들도 계속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적인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먼저 테슬라.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토사구팽이 아닌가.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서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보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떠날 때 관계를 서로 좋게 하고 끝내야 된다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도지 수장으로 임명이 될 때부터 트럼프 내각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고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 표현들을 써서 듣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을 주면서 그게 이제 유럽의 테슬라 판매와도 상당히 연관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발사 실패를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우주 개발 프로젝트, 골든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강력한 대항을 하는 것은 저는 데미지가 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트럼프와 지금 그 설전을 주고받았다 하는 데서 보면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루에 14%가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락폭의 절반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맞죠. 그럼 그렇다고 보면 역시 여기가 저점이 아닐 거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급락했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점은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는 것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지난 한 주간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어요. 그래서 25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는 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트럼프와의 갈등이 수습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반등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이 상당히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기업은 브로드컴인데 실적 자체는 잘 나와줬는데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브로드컴은 주요 고객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렇게 지금 그렇죠.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고요. 그동안 맞춤형 AI 반도체라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와 경쟁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지금 3분기 매출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래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50억 400만 달러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58억 2,900만 달러인데 이거는 무려 96%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은 134%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요. 주당 순이익도 128% 네. 급증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했다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한 5%면 우선 하락폭이 사실 컸다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렇죠. 테슬라가 14% 급락한 거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라는 건데 역시 지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브로드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와 또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진입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좀 더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또 AI 거품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주가가 회복하려면은 확실히 뭐 숫자로 더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클이었죠. 네. 무려 뭐 168% 폭등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30% 넘게 뛰었어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시죠?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스테이블 코인을 네. 이제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행하는 USDC가 시장 점유율이 27%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는 테더가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IPO 한 다음 날 첫날에 200%가 넘게 급등했다. 그런데 종가에서는 168%.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보시면 지금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29% 네, 뛰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이 도이체방크가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토크나 예금을 도입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검토 중이라는 소식 때문에 더 많이 올랐고요. 네. 공모가가 31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107달러 정도에 세배 달하고 넘게 뛴 있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대단히 많이 급등한 걸로 보여지고요. 장중에는 뭐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는데 지금 107달러까지 했는데 최고가는 보시면 123달러 정도에 있습니다. 이게 상장 거래일이 지금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차트상으로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텐데요. 123달러가 고점을 찍었고요. 지금 보면은 시총도 지금 뭐 166억 달러까지 했다가 지금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렇죠.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또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 급등한 이후에 신규 상장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흐름을 보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IPO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뭐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타코라는 표현을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 타코와 관련해서 우픈 이 해프닝이 생긴 기업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뭐 긍정적인 뭐 수혜를 받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어느 기업이죠? 네, 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치폴레가 원래 그 미국의 그 서부식 멕시칸 요리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미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본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여기서 주로 취급하는 요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타코스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이 타코스라는 게 지금 그 트럼프를 조롱할 때 나오는 표현은 아마 트럼프 always 치킨스 아웃이라는 걸 그렇죠. 줄임말인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타코라는 말이 유행이 되면서 이게 엉뚱하게 지금 치폴레 멕시칸 그릴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네. 나타났는데 정말 뭐 이 일종의 해프닝이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실 이 치폴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차트 모양을 보면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해프닝 갖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역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바닥을 좀 다졌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매수를 들어가신다 그러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상승폭은 실적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드론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 드론 기업의 주가까지 같이 체크해보죠. 언유어절 머신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사위가 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이 드론 관련 기업이긴 하지만 네. 지난주에 대규모 콜 옵션 매수가 들어갔고 쇼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2차 휴전 협상 하루 전에 우크라이나가 마치 2차 대전 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연상케 한다 하는 드론 공격을 해서 러시아 공군기지 4곳을 동시 타격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막강했다. 이게 거미집 작전이라는 거였는데 예. 117대의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4곳을 폭격을 해서 전략 폭격기 40여 곳을 타격했다. 9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이 드론의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 보잘것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성장 가능성 때문에 주봉상을 보면 지금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언유주얼 머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매수를 한다면 적어도 12달러 정도까지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